안녕하십니까. 토노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엄윤호입니다. 대선 이후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방선거에는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교육감을 뽑게 되죠. 전라북도 유초중고 교육 전반을 이끌어갈 교육의 수장을 뽑게 됩니다. 자, 현재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12년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선과 공천 경쟁이 치열한 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묻히면서 관심 밖의 선거가 될까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40%에 이르는 부동층을 잡는 것이 관전 포인트를 꼽히고요. 또 지역 소멸 위기와 4차 산업혁명의 전환 등에 맞춘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토노코 말합시다에서는 전북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전북 소외의 현실 속에서 출마 예정자들은 어떤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3선에 대한 평가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전북 교육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떤 교육감을 바라고 있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 교육감 선거가 3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가 되든 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또 학부모들하고 대화하면서 교육 정책을 실천해줬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교육감 후보들을 선택하지 못한 부동층들이 반이나 된다고 들었거든요. 자신의 색깔이나 특화된 교육 경력이라든지 공약들을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로 단일화 시너지 효과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긴 해요. 다만 경선에 패한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어떻게 흡수할 건지 적극적으로 협력이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전북이 교육에 있어서는 늘 경쟁력이 없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육감만은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재가 외부로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인재 양성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바라는 차기 전북 교육감과 전북 교육의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요. 잠시 후에 전북 교육감 선거에 출마 뜻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거석 후보자 그리고 황호진 후보자, 천우성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공약과 주요 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사실 지방선거 도지사를 뽑고 또 시장 군수를 뽑습니다. 사실 예산과 인사권으로만 보면 도지사 다음으로 2위인데 시장 군수 선거까지 이렇게 밀려서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 또 무관심 속의 선거 그랬을 거예요. 부동층도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현재로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년에도 보면 지방 단체장 그다음에 그 지방 의원보다는 상당히 좀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인데요. 예. 지금 그 일반적인 지금 선거도 분위기도 그렇지만 대선에 밀려가지고 맞습니다. 올해 특히 더 그러네요. 네. 네. 자, 12년 만에 어쨌든 전북 교육감을 뽑게 되는 교육감 선거입니다. 현재 김승환 교육감의 3선 연임으로 이제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되는데 글쎄요, 이번 전북 교육감의 선거의 어떤 특색, 특징, 뭐 현재까지 나타난 점 중에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3선 연임 후에 예. 김승환 현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 선거는 현역이 유리하잖아요. 네네. 현역의 공백이 있음으로 해서 후보들의 치열한 어떤 접전, 그렇죠. 그다음에 쟁점들이 형성될 수 있다. 저는 어떤 토론과 쟁점은 활발할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좀 한계가 있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가 좀 치열한 공방, 접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역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인 것 같고요. 예. 그동안 김수환 교육감 3선 때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큰 어떤 변화와 갈등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의무급식, 우리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예. 이런 논쟁, 그다음에 보육비 지원, 박근혜 정부 때 큰 갈등이 있었죠. 그다음에 정교조 법의 노조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크게 흔들린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화하는 문제 예. 등의 갈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의 교육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권에 따라서 많은 이 갈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지역 교육에 굉장한 갈등과 혼란이 왔던 측면이 그렇네요. 있었는데 예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김수관 교육감 이른바 민주진보 교육감이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번 선거가 또 평가가 될 예.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시점으로 와보면, 미래 시점으로 와보면 코로나가 올해 과연 종식될 수 있는지 예.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네. 그렇다면 여전히 남는 문제는 학교 현장의 방역 문제, 그렇죠.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이 예. 논의가 돼야 될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그냥 교육 격차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지역에서의 교육 격차도 있을 수도 있고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또 있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고 예.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통틀어서 2년 동안 코로나가 계속됨으로 해서 오는 교육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예.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비대면 사회가 그 2년 동안 지속됨으로 해서 교육 격차라고 하는 학력의 개념뿐만 아니라 네네. 그 안에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 습관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전과 이후에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미래에 앞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활발히 토론되고 그런 것들이 교육 정책으로 잡혀가야 되는 예.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유권자 여러분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전북 교육감 선거 구도 안으로 좀 더 들어와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교육감이 사실 12년 전에 80여 개 진보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통해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12년이 지났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어쨌든 결론은 3파전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 3명의 민주지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천우성 교수가 이제 단일화가 됐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인지 유권자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첫 여론조사에서는 또 서거석 후보가 상당히 이제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선거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여러 번의 또 여론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과정을 좀 보셨습니다. 불협화음도 좀 있었고요. 네, 일단은 민주 진보 진영의 그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 첫 번째 선거요. 예. 일기 때는 어느 정도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함의,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이 붙었던 논쟁 중에 하나가 의무급식, 무상급식 문제, 즉 그렇죠. 사회가 교육이 아이들의 그 급식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IMF 이후에 가속화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 너무나 입시 위주 경쟁 위주의 이 교육 체계로 굳어가는 그래서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을 놓고 예.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김승환 교육감 일기라고 하면 그런 정책적 과제를 놓고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예. 전국적 어떤 쟁점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보면 이제 그 이후에도 또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그 이후에도 3번까지 했는데 이제 과연 어떤 교육에 의해서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 논쟁이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어떤 시기적 상황으로 볼 때 이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단체들이 후보 단일화에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한근, 차상철, 천호성 교수 3명이 참여를 해서 예. 천호성 교수가 36.9%, 이한근 후보가 34.8%, 차상철 후보는 25.2% 이렇게 돼서 천호성 교수가 1위로 후보 단일화 후보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4개월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KBS 전주방송 총국이 새해를 맞아 실시한 전북도민 여론조사 결과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관련한 부동층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도지사와 전주시장 여론조사에서도 부동층이 좀 많긴 했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동층이 교육감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관심에서 좀 멀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 후보가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조금 더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본인 인지도를 좀 더 확인시킬 수 있는 그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 향배를 가를 전망이 바로 부동층의 표심 잡기에 있다고 봐도 좀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까 드린 말씀의 연속성에서 보면 예. 시민사회단체 중에 이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단일화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 이 단일화 과정이 정당성, 수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단일화된 후보, 천호성 후보가 얼마만큼 정책이라든 이런 부분이 그 어떤 의미를 갖는 예. 그런 설득력을 갖는 걸로 다가가느냐. 결국엔 이제 선언한 거잖아요. 네네. 지금까지는. 그랬고 단일화 과정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즐겁게만 진행된 게 아니었다라고는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선거인단 문제를 가지고 네네. 뭐 대리 선거인단 참여하는 회비를 대납할 수 있다 또는 조직 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적 동원력을 갖춘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의 유불리들을 놓고 대단히 심각한 어떤 갈등들을 거쳤고요. 예. 그래서 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재구성된 거잖아요. 네네. 재구성이면 2번인데 어렵게 온 과정이라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이 수용성이라고 할까요? 예. 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설득력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3명의 후보를 차례대로 전화 연결을 할 텐데 그 이전에 김남규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전북 교육의 현안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어느 초점에서 바라보고 있을지 또 바라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죠. 교육 문제는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월성 교육이냐 아니면 평등 교육이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예. 뭐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이를테면 성적 좋은 학교 내지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교에 보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고 예. 아이가 경쟁 교육을 넘어서 좀 행복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선호하는 학부모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복잡한 문제를 어느 편으로 가르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묻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 학생 인권 조례로 이렇게 하나로 다 해결될 수 없는 학교 현장에 가면 아직도 미완성인 예. 학생 인권들이 존재하듯이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너급 알아봅시다.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참여자치전북 심의연대 김남규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3명의 후보를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후보자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대 전 총장을 지낸 서거석 후보자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서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제15대 16대 전북대 총장을 지내셨고 현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 잼버리 정부 지원을 맡고 계십니다. 서거석 후보님 먼저 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 중심 미래교육 서거석입니다. 호랑이해를 맞아서 멋지게 꿈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교육 공백을 극복하고 침체에 빠진 전북 교육을 되살리는 첫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자, 4시 20초 시작해서 똑같이 10분, 4시 10분 20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후보님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다시 그렇습니다. 한번 전북교육감의 출마의 뜻을 밝히신 그 이유, 출마의 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2년간 현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 전북 교육은 시대 변화에 눈감은 채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교육 현장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서 활력을 잃고 또 침체에 빠졌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에 너무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체제로의 대전환이 시급한 시점이고요. 평생을 저는 교육자로 살아왔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으로 전라북도를 반석 위에 올려야 된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거석은 이미 그 일을 해낸 경험이 있기도 하죠. 총체적 위기에 빠져서 침체되고 무기력했던 전북대를 단기간에 명문 국립대로 우뚝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은 한마디로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데요. 학생 중심 미래교육, 전북교육 대전환, 서거석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승환 교육감 12년을 제자리 걸음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 뭐 제 질문도 더 드리겠습니다만 김남규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인사 나누시고 궁금하신 거 하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우선 고맙습니다. 네네. 그 김승환 교육감 3선에 대한 후보의 견해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어요. 다른 후보들은 이제 후보 단일화라고 해서 김승환 교육감의 대를 잇듯이 뭐 이런 구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김승환 교육감 3선에 대한 평가를 뭐 큰 틀에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그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기본입니다만 어쨌든 전임 그 교육감의 부패 고리를 끊었다는 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낡은 그 이념놀이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다른 곳은 전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평가가 포괄적이라서 나중에 이제 뭐 방송 토론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공약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우리 서 후보께서는 전라중 부지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캠퍼스 조성 공약도 있고요. 네.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등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네. 주요하고 핵심적인 공약과 다른 후보와 차별성을 갖는 공약이 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사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2030년대 이후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과정을 열고 또 무엇보다도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을 이제 디지털 환경으로 바꿔야 되겠죠. 제가 지난해 발표한 미래교육 캠퍼스는
전북 미래교육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고요. 또 순차적으로 미래교육 진로 체험관을 권역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교, 교실을 미래교육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했던 다문화 교육 정책은 한 아이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저의 학생 중심 교육 정책의 방향을 담고 있는데요. 적어도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학생도 공교육의 햇볕이 비껴가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교육감 선거 그리고 이번 또 교육감 선거에 뛰어들면서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마 김승환 교육감과 좀 대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기초학력에 대한 적극적 대책과 또 솔선 교육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초학력 증진과 학력 격차 해소는 사실 공교육이 책임져야 될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 원인에는 부모 소득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또 학생 건강이라든가 심리 정서적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실, 학교, 지역의 3단계 학습 안정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1단계로는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을 해서 보정시켜주고 또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기초학력 다중지원팀이 문제가 되는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지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 치료기관도 같이 연계해서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치유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학교 밖에서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함께 복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또 통합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기 대표님. 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전라북도가 이제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산어촌에는 이제 그 학교 통폐합 문제, 그다음에 도시에는 또 구도심과 신도심 이렇게 나눠지면서 과소 과밀 이 해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농어촌 통합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도시 지역의 과소 과밀 학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예. 이 문제는 우선 후보자들 간에 앞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학생의 미래와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논쟁거리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에는 전교생 10명 이하인 학교가 31개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에서는 토론 수업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 또 음악 체육 활동을 할 수가 없고요. 영어 전담 교사도 배치가 어렵겠죠. 또 또래 친구가 없는 학교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기능을 상실했다라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는 어디까지나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학생을 볼모로 삼아서 학교 명맥만 유지하는 것은 이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생 10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은 그 일률적인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동창회,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폐교로 남는 공간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시 지역의 과대학교, 과밀학급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같은 논리로 알겠습니다. 적정 규모의 학교가 아니면은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 30초 정도 서 후보님의 어떤 장점,
각오를 좀 다져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서거석은 총장 시절에 국공립대학 계약부문 청렴도 전국 1위의 평가를 받았고 지난 1월이죠. 지난달에는 대한민국 청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거석은 공정, 청렴, 혁신, 소통의 리더십으로 전북 교육 대전환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낡은 이념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활기찬 미래 교육으로 나가는 전북 교육 대전환에 우리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거석 후보자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론코만 합시다. 전북교육감 후보자에게 듣는다. 지금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 후보자 4시 20초를 시작으로 해서 약 11분 정도를 드렸습니다. 다음 황우진 출마 예정자 후보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우진 후보자는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 등을 지냈습니다. 전화 연결하죠. 황우진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번째 도전을 하셨습니다. 먼저 도민들께 인사해 주시죠. 예,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교육을 살려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에 출마한 황우진입니다. 전북 교육에서 우리 도민과 지역사회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저 황우진은 도민의 생각에서 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전북 교육을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인데 두 번째 출마의 어떤 그 계기, 예. 그 의도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북 교육이 바로서야 지속 가능한 전라북도의 미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요. 지금 전북 교육의 상황은 유초 중등 교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마추어가 아니고 교육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저 황우진이 현장 교육 전문가로 준비되어 있기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고시 교육 분야 1호로 주로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국가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대한민국 대표부를 대표해서 주 OECD 대한민국 대표부 교육관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선진국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제도를 직접 경험했고 이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북 부교육감으로 4년 넘게 일해서 전북 교육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교육 현장 경험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예. 정책을 만들어가는 현장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행정가라는 점을 내세우셨습니다. 김남규 대표님 인사 나누시고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거석 후보와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먼저 김수환 교육감 3선에 대한 평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선 세 번까지 했죠. 네. 하셨죠. 거기 이제 뭐 누구든 공과가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서 마련했다는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과 또 거기에 담겨지는 내용들의 한계가 있어서 이 전북교육의 성과에 제한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똑같이 앞으로 그 토론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좀 후보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 정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학생 인권 관련해서 통합적 학교 인권 강화 또 영유아 예. 보육과 교육 제도의 통합 등 여러 가지 이 공약을 정책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핵심 공약과 좀 다른 후보와 비교될 수 있는 공약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책에 관해서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자신하는데요. 그중 정말 차별화된 정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마을을 모두 살리는 학교 복합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의 운동장이나 학교에 안 쓰는 건물을 주민 편의시설로 만들고 학생과 마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겁니다. 이 정책은 대도시 지역과 함께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학교 복합시설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학생들의 교육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집 근처에 강당,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이 한데 모여있는 학교 복합시설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이 바뀌는 대혁신입니다.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겠습니다. 100% 넌 GMO 친환경 유기농 학교 급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예. 도내 중소농가들과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한 계약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소 시범 학교 등 탄소 중립 학교를 추진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수소 시범 학교, 수소 스쿨버스, 수소 에너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수소 경제와 함께하는 전북 교육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일회용품 안 쓰기 같은 절제와 검소의 학교 생활이 가정으로 사회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기제 장학세 제도를 도입해서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기회를 과감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육 행정의 현장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리제를 해체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울러서 앞에 서거석 후보와 같은 동일한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규 대표님. 기초학력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이제까지 전북의 기초학력 가장 낮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초학력 저하 문제 그리고 교육 저하 문제는 더 이제 심각해지고 있고 이 생활 격차, 돌봄 격차가 다시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기초학력 완전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별도로 지도하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를 본격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가중지원팀을 운영하고 방과 후에는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마을교사가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기초학력 마을교사제를 도입해서 단 한 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하나 더 질문을 똑같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농산어촌 인구가 없어서 통폐합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에는 과수감리학급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이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 전라북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산어촌이 많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작은 학교가 폐교되면 그 지역의 황폐화를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창조적인 해법으로 학교 복합시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학생 수가 지나치게 작은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통합학교 또는 중고 통합학교로 가면서 나머지 공간에 학교 복합시설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여유 공간을 내어주고 지자체는 이곳에 강당, 체육관, 도서관, 공연장, 교육시설 이런 것들을 갖춘 학교 복합시설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무학년제랄지 초중 융합 수업 등 혁신적인 수업 시스템을 실행하고 학교와 교사가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창조적 혁신을 이뤄내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자, 시간이 좀 있어서요. 혹시 황우진 후보께서는 민주지부 교육감 단일화 후보를 어떻게 보셨고 이제 3파전으로 치러질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이제 시도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그 선정 기준이랄지 절차 과정상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진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교육 본질에 비춰서
장명이 된 건지 아니면 정치적 시각에서 된 건지 그건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관계없이 정말 그 실사구시적으로 교육 정책 하나하나를 이제 깊이 있게 현장 확인을 통해서 또 현장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제시를 했고 두 개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 저는 현장 교육 전문가로서 또 정책 전문가로서 강점이 분명히 있고 충분히 도민들이 그런 강점을 인정을 해주실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황호진 후보만의 강점 그리고 우리 도민들께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전북교육 시스템은 리셋해야 됩니다.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교육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전반적으로 약화됐다는 진단을 합니다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진안에 있는 장성초등학교, 또 군산에 있는 회원중학교, 전주에 있는 양현고등학교 같은 성공적인 학교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 그다음에 희생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과 교육감이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교육감은 우리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육적 판단과 지도를 신뢰합니다. 라고 매일이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가 번질 거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황호진 후보자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후보자 천호성 후보를 연결할 텐데요. 천호성 출마 예정자 후보자는 이리고 전주여상 해리고 교사를 거쳐서 현재 전주교대 교수와 전북 미래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천호성 후보를 전화 연결하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호성입니다. 예, 먼저 도민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이번에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천호성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요, 우리 200개 이상의 참여 민주시민 단체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12만 5천 명 정도의 선거인단이 모바일 투표와 ARS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도 있었고요. 부족한 저를 뽑아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중단 없는 교육 개혁, 또 김승환 교육감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어떤 새로 고침을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난번에 4년 전에 그러니까 출마 의사를 표시했다가 중도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 출마를 하시게 됐는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세 후보 중에 또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도전하시게 된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도 우리가 그간 교육감들을 쭉 봤을 때 현장성이 없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시다시피 15년의 교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년째 지금 전주교육대학교에서 수업연구와 함께 교사들을 양성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마 교육 현장을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점들이 제가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육은 시대정신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을 저는 위기에 내몰린 어떤 생존, 그러니까 지구적 위기랄지 또 우리 지역 소멸이나 학교의 어떤 통폐합 문제, 어떤 지역적인 위기, 또 개인들도 4차 산업혁명이랄지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위기감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시대적 정신에 가장 부응하는 교육으로 좀 바꿔내기에 누가 가장 적격할까 이런 것들을 아마 고민하면서 제 스스로가 김승환 교육감 12년을 이제 마감 짓고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새롭게 만드는데 세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관점에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김남규 대표 인사 나누시고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지금 말씀 중에 뭐 어떤 시대적 위기, 시대 정신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네. 기존 교육감들이 현장성이 좀 없어서 문제였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네. 어쨌든 민주진보 후보로 단일 후보로 되셨으면 네. 김승환 후보의 정책을 계승한다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시는 게 김승환 교육감 삼선에 대한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간단히 김승환 교육감 삼선에 대한 평가, 공과 가가 있다면 어떤 예.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제 공통 질문입니다. 이건. 네네. 저는 김승환 교육감께서 어떤 청렴이랄지 인권 또 어떤 그 복지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그 부패했던 교육계를 깨끗하게 해준 부분은 굉장히 그 계승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어떤 지자체와의 협치 문제랄지 또 진짜로 교육의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승부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좋은 점은 계승하되 반드시 고쳐야 될 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고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그 전라북도에서 그간의 어떤 기초학력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김승환 교육감님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지고 바꿔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약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면, 방금 이야기 속에 포함되긴 했는데 네. 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고 또 현재 김승환 교육감 체계와 차별화되는 공약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협치, 네. 그다음에 뭐 돌봄 확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공약에 예.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 공약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생존에 대한 철학을 그 시대 정신을 배경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적어도 본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수 있는가, 그 살아가는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과 진로교육 이런 것들을 훨씬 강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공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기초학력인데 이 부분은 완전하게 책임지겠다. 교육청에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인구 절벽의 문제랄지 또 수도권 집중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이 완전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돌봄 100% 책임 운영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어서 제가 학생 청소년 기본 수당을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라북도가 시행을 한다면 전국 교육청 중에 아마 최초의 아마 정책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은근히 걱정하시는 그 어떤 시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권을 확실하게 챙기는 정책들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역시 같은 앞에 두 네네. 후보님께 드렸던 질문과 연결해 주시죠.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완전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에 네. 기초학력이 전북이 최하라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말씀 안 하시는데, 원인하고 네네. 완전 책임제의 내용을 짧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좀 주시겠습니까? 짧게 해주시죠. 예. 네. 기초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나 무엇을 기초학력으로 하고 할 것이냐는 개념 정의부터가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영역까지를 포함한 것을 기초학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인지 진단 도구를 개발해서 진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고 평가한 다음에 대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는 협력 강사랄지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랄지 뭐 지역 학습 도움
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기초학력만큼은 걱정 없이 그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작은 네. 학교 통폐합 문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통폐합이요? 네네. 통폐합의 문제는요. 저는 인위적으로 강제적인 통폐합을 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데가 지금 굉장히 지역 소멸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교육과정을 특성화, 다양화, 지역화를 통해서 작은 학교들도 생존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지원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예. 하고요. 뭐 지금까지 해왔던 공동학구제랄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공동학구제죠.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끼리 연결되어 있는 어울림학교, 그다음에 농촌 유학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과 뭔가 수도권과 지역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상생하는 길을 찾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동의를 좀 거쳐서 학부모님, 학생,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서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폐교를 하더라도 그걸 방치하거나 매각하기보다는요.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가능하면 교육 및 지역사회하고 관련된 시설로 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천우성 후보만의 강점이랄까 도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각오를 좀 통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전라북도도 교사 출신 교육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도 해보고 상담해보고 생활지도도 해보고 저는 수능 원서도 써봤습니다. 15년 동안의 현장의 경험,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김승환 교육감님 12년 막을 내립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요.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내세워야 될지, 누가 전라북도를 리딩해가야 우리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 도민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그 교육을 통해서 전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우리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반드시 교육감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낳고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우리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꼭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천우성 후보자까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거석 후보, 그리고 황우진 후보, 그리고 천우성 후보 3명의 교육감 후보자를 만나봤습니다. 자, 김남규 대표님, 네. 뭐 시간을 10분에서 10분 30초 정도 저희가 드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질문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10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래도 출마의 변과 본인들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적 공약을 살펴봤고 공통 질문 좀 드려봤는데 유권자들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전북 교육만의 아젠다가 만들어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토론 몇 차례에 걸쳐서 유권자의 선택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대로 또 선거가 치러지는 것인가. 그래도 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서 최소한 이번 선거만큼은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짧은 시간 10분 동안 세 분의 후보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 공약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죠. 실제 개별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이나 논점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통 후보를 선택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보잖아요. 그 사람과 어떤 정책을 보는데 사람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책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교육의 어떤 대표적인 현안 내지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생활 공약과 같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예. 뭐 이런 쪽인데 어쨌든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좀 시대가 좀 달라졌다고 하는 게요. 큰 공약, 전체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공약으로 들어가면서도 뭐랄까요? 각 지역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현장과 맞는 공약을 이제 예.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지금 같아요. 뭐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을 보면 예 그런 공약들이 좀 많이 나오고 예, 있죠. 그런 측면도 있고 왜냐하면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다음에 현재 예. 농산어촌 도시에서도 이제 구도심과 아까 신도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각각 좀 많이 다르고요. 예. 또 계속 교육 격차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 격차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그게 현실이기도 하지만 예. 기타 학교 현장에서 그 좀 발생되는 교육 격차 문제도 있거든요. 교사의 열정 또는 그 교육청의 어떤 정책과 분위기에 따라서 교사의 이 활동 반경이 달라지는 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 주변의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는 그 교실이 소란스러워서 떠들고 이른바 통제가 아니라 설득하고 대화를 해도 교실 자체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 힘든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특강을 두어 번 좀 나가봤는데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져요. 제가 뭐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등 이제 과거보다는 굉장히 그 교실 현장,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청이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일반 정치로 의하면 생활 공약인데 예. 현장 공약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자, 터놓고 말합시다. 오늘 전북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알아본 시간, 세 명의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차후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이 더 나오고 경쟁 구도가 새롭게 짜인다면 계속해서 검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자치전북 시민연대 김남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교육감 후보에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